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죠. 일요일 날 2월 28일 일요일 성태현 교수님 일요법회에는 성태현 교수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좀 다 참석해 주십시오. 도반 초청에 성태현 교수님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예정진이 7월 17일, 18일, 19일 학예정진 2박 3일로 학예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이 천일결사 200일 회향일이고 또 300일 입제일입니다. 이번에는 7월달 항상 넷째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학예정진을 했는데 천일결사 200일 해제 때문에 지방에 계시거나 평소에 법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학예정진을 땡겼습니다. 200일 회향에 맞추었어요. 그리고 천일결사 200일 회향에는 금강경 3, 4, 5권 금강경 녹취록 3, 4, 5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예불송 암송에서 예불 하시고 원노트 쓰시고 감사노트 쓰고 축원합시다. 아침 저녁에 꼭 앉고 모습공식과 새말기 잘 굴립시다. 자꾸 해봅시다. 오늘 문자를 보낸 게 콩리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백봉 선생님 법문중에 있는 거 그거를 발췌를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콩리
우리 공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공리. 비어있는 이치라는 거죠. 빈 이치. 무엇을 빈 이치라고 합니까? 무엇을 공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오늘 지금 예불송에 나오는 청정심, 청정행 이거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딱 연계해서 지금 오늘 공부가 될 겁니다. 아, 모습이 다 헛거구나. 모습이 헛거구나. 그 당초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빈 거구나. 색신은 헛거로구나. 산하대저의 당초가 다 빈 성품이구나. 아, 모습이 헛것이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당초가 전부 비었구나. 비었구나. 이게 공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듣던 얘기예요. 늘 공부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가 이게 공리를 파악해서 공리에 요달하게 되는 공식이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리 공식,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간다 말이죠. 결론이 허공이 하나니. 결국은 이 공리를 여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다 둘이다 이 하나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 이거를 말을 할 때 하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러면 딱 뭐라고 떠올라야 되느냐? 허공이 하나니 하나인 도리. 아까 저게도 십자성 외울 때 그렇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런데 둘로 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둘로 붙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안영수 씨?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다. 둘로 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거 완전 공리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거든. 둘로 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둘로 붙인다는 게 뭔 말이에요? 둘로 붙여서 모습에 붙이면, 둘로 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져. 도깨비 굴 안 떨어지고 싶죠? 네. 천당 가고 싶죠? 그러니까 천당 가려면 왜 해야 되나? 둘러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거지. 둘러보는데 어떻게 모습에 또 붙이는 거요? 그게 또 그런 생각도 나잖아. 참 백봉생 글 잘 지어놨죠.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뭘 것 같아요? 둘러본다는 것이. 둘러보는데 왜 모습에 붙인다는 거요? 모습과 허공을 따로따로 모습과 허공을. 모습과 허공도 둘러보는 거예요. 그 허공 따로 있고 모습 따로 있고. 그것도 맞지요. 그렇게 해도 그것도 맞죠. 맞는 말이죠. 더 그 자세하게 하면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또 미했다. 나와 너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모습이 있고 너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러본다는 것은 벌써 모습을 딱 그게 실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냥 슬슬슬 읽을 때는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읽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그렇죠.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 말은 뭐야? 모습이 우리는 맨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거 사법이네. 제 행이 무상이고
일체가 객어고 제법이 무하고 열반적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했는데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둘러본다는 말은 뭐예요?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다른 말로 너하고 내하고 있다 딱 있다 이 말이거든.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요새 토큰 많이 사용 안 했는가 보네. 토큰 갖고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지금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면 둘러보게 되지요. 분리가 돼 있죠. 분별이라고 하죠. 있는 걸 분별, 분리가 딱 돼요. 분리가 된다는 말은 뭐냐? 나다, 너다. 양변이지요. 밝음이다, 어둠이다.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생이다, 사다. 다 들어가요.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하고 너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어 이 말이거든. 분리가 된다는 거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것은 그 십자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뭐지? 일체 중생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다. 본래로 부처다. 일체 중생은 그 당처가 본래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나다 너다 밝다 어둡다 남자다 여자다 또 깨달았다 미했다 이렇게 둘러보아서 내도 진짜고 니도 진짜야 이렇게 모습에 붙이면 어떻게 되냐?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 말이지. 구절이 굉장히 깊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공리에 요달한 구절이죠. 그 구절이, 그지? 이미 하나로 보고 있는 그 구절이죠. 그 구절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뭐를 하냐면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당장의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말을 하는 이 마음, 안영수 씨가 듣고 있는 이 마음, 좋다고 하는 이 마음, 아이고 선풍기가 오니까 시원하다가 하는 이 마음, 바퀴벌레 죽이려면 바퀴벌레가 쏜살같이 도망가는 바퀴벌레 마음, 이 마음이 딱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안영수 씨 그거 이해됩니까? 그 부분이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마음이나 내가 지금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다.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는 좀 안 되는데요. 예. 그중에 뭐 그걸 그렇게 세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이해 그러니까 안 되겠죠.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탁 잡으려고 하면 바퀴벌레가 수억 년을 살은 그 생명체래. 엄청난 생명체라고. 그 생명체가. 그 빙하기를 다 뚫고 나온 생명체라고 하대요. 그 바퀴벌레가. 그 바퀴벌레를 탁 때리려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개미서부터 뭐라도 그거 잡으려고 딱 이렇게 해보세요. 막 그래 내 죽을게 네 손에 죽을게 있으면 그거는 정신이 이상이야. 그치? 지가 생명이 있는 한은 살기를 느끼면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명. 또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밥 먹고 좋다 싫다 하고 하는 이 마음이 모습으로 봐서는 그건 바퀴벌레 마음이고 나는 바퀴벌레 잘 얘기하지. 바퀴벌레가 너무 빨리 도망을 가니까 잡으려고 하면 바퀴벌레가 잡으려고 하면 죽을 똥살똥 도망가는 그 마음하고 내가 좋다 싫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마음하고
둘이겠냐 이 말이에요. 둘일까요? 새가 날아가서 저기 그 벌레 잡아서 새끼들한테 그거 키우려고 진짜 입 짝짝 벌리더만 진짜. 그러니까 애미가 그 목구멍까지 쏙 넣어주더만. 그거 보니까 TV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아, 이 새끼가 정말로 요거 배고프게 해서 빨리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 벌레 잡아서 지 안 먹고 딱 그거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 그거하고 우리 마음하고 다르냐 이 말이죠. 다를까요? 다르다. 자, 다르다. 또 한 가지 얘기해볼까. 바퀴벌레의 생명하고 개미 생명하고 새의 생명하고 소, 돼지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명, 목숨 다를까요? 같을까요? 개체별로 다른 거죠. 물론 모습이 다 다르지요. 모습은 다 다른데 그 생명은 어떠냐 이 말이죠. 그 생명, 바퀴벌레의 생명, 새의 생명, 개돼지의 생명, 내 생명이 같으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다를 수가 있나? 생명이라는 것이 같을 수가 있나? 다를 수가 있나?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걸 글쎄요. 뭐 통명사와 하면 생명이 같은 개념이지만 네. 각자별로 보면 각자 생명 단위로 보면 다른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퀴벌레 생명, 바퀴벌레 생명이고 사람 생명은 사람 생명이죠. 그러니까 김민 선생님 일 안 하고 이 낮에 웬일이요? 빨리 끝나. 진짜 오늘 중요한 거 하려 했는데 딱 오네. 그러니까 생명이 둘일까? 근데 바퀴벌레가 잡으려고 탁 하면은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요. 두려움을 느끼네요.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 그러면 만약에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도 결사적으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 도망을 가는 그 생명이 다를까? 이 말이죠. 이 점이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하고 하시지 않는 분하고 상당한 좀 다를 것이다. 이 관념이 생각이 다를 것이다. 하는데 생명이 같을까? 다를까? 생명이라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사람만 잘났다고 지 생명이고 바퀴벌레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경중이 있을까? 내 사람 생명은 더 크고 귀하고 바퀴벌레 생명은 아주 나쁘고 보잘것없을까? 생명에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네. 생명이라는 그 경중이 같다고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죠. 그렇게 만약 표현하신다면 생명이 같죠. 바퀴벌레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경중을 따질 수 없죠. 생명이.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같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을 못 갔으니까. 예. 인지하기가 조금 아직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 목숨이 같을까 다를까?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대목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 잡암경에 이게 259 무간등경이라는 이 경에 나오는 그 글인데 이 글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너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거를 해갖고 왔는데 우리 저번에 그 어디고 그 금강경에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그 배웠죠. 사과 있는 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모두
오수음을 관찰하면 얻게 된다고 말한다. 오수음이라는 것은 오온하고 딱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오온, 색수상 행식. 오수음은 오온하고 같습니다. 색, 겉, 수, 느낌, 수, 상, 색임, 행, 번임, 아리, 식. 색수상 행식이라고 오수음하고 오음이라고도 하고 오수음이라고도 하고 오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뭐를 하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다 이룰 수가 있느냐? 오수음을 오온을 관찰하면 된다고 사리불이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노력하여 오수음, 오온이라는 것은 병이 되고 종기가 되고, 종기 있지요? 이 종기 나는 거, 고름 생기는 거, 종기가 되며 가시 꼭꼭 찔리면 아프지요. 가시가 되고 살기가 되며, 우리는 오온을 되게 이쁘다고 내라고 그냥 되게 자기 거라고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라? 병이 되고 종기가 되며 가시가 되고 살기가 되며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공한 것이고 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색을 해야 돼. 사색해야 된다. 사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다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모든 성인의 경지는 모두 이 한 가지 사색을 통해 얻어진다고 사리불은 말한다. 마하 구치라 비구가 아라한을 증득한 후 다시 무엇을 사유해야 하느냐고 묻자 사리불은 아라한을 증득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라한도 또한 오수음은 병이 되고 종기가 되며 가시가 되고 살기가 되며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며 공한 것이고 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요 증득하지 못하는 것을 증득하기 위함이며 현세에서 즐겁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현세에서 즐겁게 지내려면 뭐 해야 되냐? 오온이 무상하고 공하고 내가 아니고 이 오온은 병이 되고 종기가 되고 가시고 살기가 된다. 이렇게 계속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세에서 어떻게 아주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거꾸로 하니까 맨날 괴로움이지. 머물 수 없는데 머무니까 계속 괴로움이지. 이거는 지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머물지 않는 거지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요. 본래 얻지 못해. 이 법은 얻을 수가 없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요. 증득하지 못하는 것을 증득하기 위함이요. 현세에서 즐겁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우리 모습 공식하고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47쪽. 오늘 우리 그 공리 요 보내드린 문자하고 굉장히 이 똑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147쪽 할 차례가. 자, 예.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는 거지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바로 이 자리로 되밟힌다는 얘기죠. 누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또 삼천대천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게 되는 거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동업보살 되고지고, 이거는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 되고지고,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 되고지고, 나는 누리의 주인공임을 되밟힌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의 원이라야 됩니다.
그저 외우기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이 돼버리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거나 잠든 상태를 가리지 않고 이런 말이 쑥쑥 나오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그것이 아주 다 꽂혀 있으면 막 꿈에도 나타나지요. 막 잠꼬대도 하지요. 사람들 보면은 어쩌다가 무슨 말 하다가도 동업보살 되고 지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 지고 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 조금 이상하지.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지.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중얼중얼하면 자아가 와저라노 그러겠죠. 원이 확 대놓으면 어쩌다가 그 말이 쑥 나오게 돼. 이런 것은 우리가 육근을 쓰나 육근을 쓰지 않으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돼요. 육근을 쓰나 육근을 쓰지 않으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육근을 써요. 그렇죠? 근데 안영수 씨 자매 꿈에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그냥 비행기도 타고 가고 놀러도 가고 막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꿈에 사람도 만나고. 그때 육근을 쓰나요? 어쩐가요? 안 쓰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잖아요. 눈 감고. 근데 보고 듣고 다리로 걸어 다니고 온갖 거를 다 해요. 근데 만약에 몸을 베려버렸다고 하자. 우리가 지금 그 잠을 잤어. 그 다음 몸을 베려버렸다고 하자. 몸을 버려도 육근이 없어도 같은 마음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안 쓰겠죠? 그렇죠. 안 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백봉 선생님 허공법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이수열 씨, 무령거사님이 대학생 때 물었단 말이에요. 니 어제 허공 봤나? 그러니까 물었단 말이죠. 안영수 씨 그거 답 알지요? 몰라요? 그러면 딱 물어봐야 돼. 어제 허공 봤나요? 어제 허공, 이 허공. 어제 허공 봤나요? 예, 봤습니다. 봤죠. 오늘 허공 봤나요? 예, 내일 허공 봤나요? 볼 예정. 볼 예정. 볼 예정이라면 안 봤다 얘기죠. 근데 현재는 안 봤죠. 현재는 안 봤죠. 그렇죠. 이 법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법문. 진짜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습 없음이 어떤 얘기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육근을 쓰냐? 생시에는 육근을 쓰지. 잠잘 때 육근을 쓰냐? 안 쓰지. 죽고 나면 육근 쓰냐?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근으로 생시에는 육근으로 다 쓰는 줄 알아. 근데 어떻게 육근을 사용해서 이 마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마음은 육근이 있으나 육근이 없으나 없어지질 않거든. 육근이 있다고 생기고 육근이 없다고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거든. 왜 그런가? 모습이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당장의 마음은 육근이 있어도 이 마음이고 육근이 없어도 이 마음이고 바퀴벌레도 이 마음이고 참새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김 선생님 잘 왔다. 내가 오늘 중요한 거 아닌데 좀 사람들이 오지. 네, 이 생각하고 하는. 그 안용수 씨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지금요. 자, 그 백봉생 법문 중에서 3대 법문이 있는데 수술 법문, 허공 법문, 타이어 법문인데 허공 법문이 완전히 공리를 꿰뚫는 법문이에요. 이게 이 공리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라고? 하나 둘 할 때 하나가 아니고 그 자체. 그 자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고 무엇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허공이라는 것은 뭐지요? 허공이라는 것은 허공의 가장 특징이 뭐냐? 허공의 가장 특징이 이게 빈 것. 다른 말로 모습 없음이거든. 그죠? 허공 모습 없, 텅 빈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해되나요? 저는 그 허공이라는 개념을 그냥 이렇게 뭐 공간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해서 그런가 말씀하시는 걸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 그거 비어있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가. 그거는 이제 통하고 색의 반대말일 때 그 허공이죠. 그 공은, 그렇죠? 막혀 있음과 뚫려 있는 것. 지금 얘기하는 거, 텅 비었다라는 거. 막혀 있는 것과 뚫려 있는 것. 그것의 반대말이 그 허공이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그때 고등학교 때 길을 탁 가는데 육교에서 딱 그때 육교 있었거든요. 그 경로가 앞에 육교에서 딱 내려 올라가는데 갑자기 육교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을 딱 뜨고 있는데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지금 안영수 씨가 말하는 그 공간의 개념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되는 그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이것과 저것의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색의 이렇게 막힌 것의 그 사이, 이것이 이제 허공의 개념인데, 만약 모습이 싹 없어졌다고 하자. 모습이 다 텅 비어버렸다고 하자. 없어지면은 이것이 공간의 개념이 있을 수 있겠나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 공간의 개념이 있나요? 공간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이상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진짜 그 백봉쌤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우리 이렇게 딱 가서 보고 문떡 열어보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네 이러잖아요.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있기는 있지. 있어도 아무도 없네. 텅 빈 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빈 거를 보고 없네 이라는 것이거든. 근데 그 가에 있는 물건도 다 사라져 버렸다.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있다 없다가 없어져 버려 그냥. 그참 그 희한한 일이더라고. 있다 없다라는 말은 있는 게 있어야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어야 있는 것도 있는데, 있다 없다고 그냥 없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그만 그대로다. 뭐 아무것도 있다 없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없어. 그냥 그만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체를 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 없음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소리 있음, 소리 없음 이렇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있음과 없음이 늘 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무엇이었자고가 되는데, 실제로는 있음이 없어지면 없음도 없어져요.
없으면 없어지면 있음도 없어져요. 그렇더라니까요. 그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뭔 말 하려다가 자꾸 그 얘기 했지? 지금? 그래서 어제 허공 봤나? 이렇게 물어봐. 어제 허공 봤나? 어제 허공 봤나? 그래.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왜?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서 온다고? 모습에서. 모습이 없다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못 달라붙는다는 거야. 자,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이 나가 지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이 나가? 안영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나다! 그래, 나야! 이렇게 할 때 이 나라는 생각이 지 혼자서 존재가 가능하냐고. 지 혼자 존재가 안 되죠. 아니, 어딘가는 모르지만 어디가 달라붙어야 돼요. 뭐 생각에 달라붙든지 안 그러면 모습에 하여튼 그 무엇에도 달라붙어야 돼. 모습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것도 어디에는 달라붙어야지, 모습에 달라붙어야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동안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의 하나의 물건이 일어나서 여기서 멸하는데 요것이 시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쪽으로는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 현재를 딱 띄워놓고 봐도 요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 여기도 띄워놓고 봐도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 아주 초극으로 들어가도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살릴 수 없는 그 초극으로 가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허공 봤나? 진짜 중요한 법문이야. 이 허공 법문은. 오늘 허공 봤나? 그렇지. 오늘 나는 지금 내라는 게 있어. 이 시간이 어디에 들러붙어 있느냐? 내라는 데 들러붙어 있거든. 지금. 내라는 몸뚱이에 또 달라붙어 있거든. 내가 보는 이 사물에 달라붙어 있거든. 내가 듣는 이 소리에 달라붙어 있거든. 지금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지 혼자서 존재가 안 돼. 시간도 어디에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내일은 안 왔는데. 내일이 어디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내일이 없거든. 그래서 내일 허공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나한테 달라붙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허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면, 모습이 없음이면 시간이 왜 달라붙겠노? 모습이 없음인데, 모습 없음인데, 모습 없음에 어떤 것도 못 달라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제 허공 봤나? 예. 오늘 허공 봤나? 예. 내일 허공 봤나? 예. 이렇게 됩니다. 왜? 모습 없음에는 시간이 못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는 무엇이 못 달라붙는다? 시간이 못 달라붙는다. 육근이 못 달라붙는다. 그러면 백봉쌤 맨날 18번이죠. 억년 전 소식을, 억년 후 소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갖고 올 수 있지? 맨날 이렇게 물으시죠. 그지?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으면은 시간이 못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거 그냥 이해 안 되죠. 계속 이제 변한다고 것이다. 계속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요 모습의 육근도 마찬가지죠. 육근이 모습이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바로 마음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마음자리인데, 이 마음자리에 육근이 달라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근을 쓰나
육근을 이 몸이 없어져서 육근을 쓰지 않으나 잠잘 때 육근을 쓰나 안 쓰나 다 어떻게? 이 마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는 참 이 모습 없음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깊은 이치예요. 너무너무 깊은 이치예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은 이 모습 없음 하나인 도리로 가는 아주 지름길인 거죠. 공리이라면 모습 없음 이꼴 하나 이렇게 머리에 착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되돌아서 생멸 없는 데서 생멸을 굴린다. 변하지 않는 곳에서 변화를 굴린다. 그게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려면 공리를 파악해야 되고 모습 없음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인 도리를 파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그렇게 깊은 얘기예요. 허공이 하나일 수밖에 없지. 허공이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 바퀴벌레의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지렁이 목숨이나 다 똑같잖아. 그 목숨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죠. 성경에도 뭐야? 진리가 곧 생명이니. 그런 말 있지요. 진리가 곧 생명이니. 진리라는 게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일체 만법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모든 만물의 어머니거든. 모든 만물의 생명자리거든. 진리라는 것이. 그 얘기거든. 그래서 원이 확 대놓으면 어쩌다가 그 말이 쓱 나오게 돼. 이런 것은 우리가 육근을 쓰나 육근을 쓰지 않으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은 지금 백공 선생님은 이제 공리에 요달하신 분이라 이제 이렇게 지금 법문을 해놓고 계십니다. 육근을 쓰나 육근을 쓰지 않으나. 육근을 쓰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육근이 생겼다고 해서 생기고,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뱃속에서 엄마가 잉태를 했어. 그러면 감각기관이 3개월이 넘어야 생기대요. 저번에 그 감각의 제국 그거 보니까 그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각기관. 그러면 감각기관이 생기기 전에 감각기관을, 그 감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는 감각기관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생기고 난 후에도 있고, 이 감각기관이 지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나도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정원아? 그래서 이게 불거불내처가 되는 거야. 여기 보림상관 일관이야. 일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닌 자리라는 거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자리, 텅 빈 자리. 이 자리에 뭐 생자하물 멸잠, 일어났다 꺼졌다 이라는 거는 뭐고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자리에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 이게 그 1번이 딱 뭐예요? 공리를 바로 꿰뚫고 있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설사 꿈속에서 꿈 보는 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백봉쌤이 늘 얘기합니다. 네가 적어도 불교 공부 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꿈꿀 때 꿈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지. 그전에는 불교 공부 문턱에도 못 왔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게 꿈속에서 꿈 보는 줄 모른다 할지라도 좋은 인을 심어. 어떻게 좋은 인을 심을까? 그래서 좋은 행을 해. 청정인을 심어. 청정행을 하면 청정과밖에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치법이라. 자, 공부가 우리가 굉장히, 이게 백공쌤은 대치법 좋아하시는데 그 새말기도 대치법이라고 해요. 치. 이 치는 다스릴 치자가 위치라는 치자가 아니거든요. 대신 다스리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말기도 대치법인데 원을 세우는 말기도 동어보살 되고 지고 동어보살 되고 지금 이 원을 세우는 것도 바로 대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인을 신고 청정행을 하면 청정과. 자, 요 뒤에까지 읽고 할게요. 대치법이에요. 대치법을 세우면 결국 내가 자신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허술히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한 마음인데 청가닥, 망가닥 놔두었으니 청가닥, 망가닥으로 되겠지만 결국 그 뿌리는 하나거든요. 바퀴벌레 마음을 가지면 바퀴벌레가 되고 사람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되고 개 마음 가지면 개가 되고 돼지 마음 가지면 돼지가 되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좋다 싫다 나쁘다 수천만 가지 마음을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를래야 다를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하니 우리가 꿈속의 꿈을 볼 수 있고 육근을 전부 여의더라도 생사를 훤히 알 수 있는 도리는 지독한 원밖에 없습니다.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을 세우면 저절로 알아져요. 또 저절로 알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이게 이제 허공법문하고 똑같은 얘기죠. 잘 때의 그 성품이나 깨어 있을 때의 그 성품이 하나거든요. 죽은 후의 그 성품이나 살아 있을 때 눈을 바탕으로 한 작용, 귀를 바탕으로 한 작용, 입맛을 바탕으로 한 작용들은 작용은 다를지언정 성품은 하나 아닙니까? 이거 과학적 아니에요? 그러하니 무슨 작용을 하든지 간에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려면 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막 나. 탐진치중에서도 성이 진짜 무섭죠. 화내는 거. 화내면은 진짜 다 도망가 버리죠. 화가 너무너무 나. 지금 화를 누가 내느냐? 이 자리가 내거든. 이 자리가 내면 화를 내는 그것이 묘용이 되는데, 내가 화를 낸다. 이 몸뚱이인 내가 화를 낸다면 화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화를 내는 게 또 있고 그 상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하면 뭐예요? 바로 도깨비굴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정심, 여기 보면은 청정인, 청정행, 청정과 이랬는데, 청정인이라는 것이 바로 청정심이죠.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해서 청정과를 하는데, 그 뒤에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요 청정심, 무엇을 청정심이라 할고? 청정, 청, 정, 심,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백공쌤은 이걸 해말숙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청정심으로 뭐를 하라고? 청정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청정인으로 청정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심이 뭘 청정심이라고 하지?
청정심이 어떤 마음이 청정심인가 알아야 청정심을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연단고사님 뭘 청정심이라고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여기 있는 사람 그 옆에 안용수 씨 딱 알아듣기 쉽게. 견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견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야? 또? 조촐한 마음. 저처럼 마음. 또?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또? 본래 마음. 벌레 마음. 또? 없는 마음. 없는 마음. 예. 경계에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마음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당장의 마음. 굉장히 마음. 또 뭐지? 머물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 네. 마음. 경계에 붙들리지 않는 마음은 다른 말로 머물지 않는 마음이 돼요.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면 탁 내한테 다가오는데 뭐 저기 경계에 뭐 붙들리지 않는다 뭐 당장의 마음이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이게. 그래서 청정심이라는 것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머물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 허공심이라고도 해요. 텅 빈 마음이라고도 해요. 허공심. 허공심이라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 허공심, 청정심. 그러면 청정심을 또 가지려고 애를 써. 청정심은 머물지 않는 마음인데 청정심을 또 가지니까 청정에 또 머물지. 그렇게 하면 청정심을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청정심이라는 것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 청정행위라는 것은 머물지 않는 행위요. 어디다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영수 씨,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모습에 머물자. 그렇죠. 모습에 박수. 모습에 머물지 마. 모습이라고 하면 육근, 육식, 육진, 경계, 색성양멸, 척법, 안이비설신이, 안식, 이식, 기식, 좋다, 나쁘다, 모습에 있는 거, 없는 거, 물질, 비물질, 뭐 종교, 이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 모습에 일체 제법이라고 하거든요. 일체 제법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청정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한 마음이다. 텅 빈 마음이다. 이것이 청정심이야. 청정심이 뭔가를 알아야 청정심을 쓸 거 아니야? 그지? 허공과 같은 마음을 써라. 어떤 마음? 허공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머물지 않는. 그렇죠.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제 백공 선생님 거기에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조사어록에도 나와요. 그런 말이요. 그러면 청정심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허공심이라는 말도 나와. 그러면 청정심이 뭐 깨끗한 마음? 그럼 더러운 거는 아니. 그럼 뭐 더러운 마음이 또 따로 있나? 말마디로만 하면 모르지. 그래서 머물지 않는 마음. 어디에? 모습에 머물지 말아요.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모습에 어떻게 해야 안 머물나요? 모습에 어떻게 해야 안 머물까요?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모습에 집착하자. 그러니까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게 모습에 머물지 않는 말인데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왜 해야 되나? 이것이 문제지.
알았어. 청정심이라는 것이 머물지 않는 마음이야. 어디에 머물지 마라? 모습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야. 근데 모습에 왜 안 머무나? 이거 쉬운. 모습에 왜 안 머무나? 이렇게 물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하자. 집착하지 마. 그러니까 모습에 어째야 집착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습에 집착하지 마라. 말은 그럴듯하지. 모습이 어째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요. 그걸 모르면 모습에 집착을 자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모습이 비었음을 알고 예. 아니면 모습이 비었음을 알면 자동으로 응. 집착하지 않겠죠. 그렇죠. 모습이 빈 거를 알면. 근데 모습이 빈 걸 왜 아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되잖아.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습이 빈 거를 알면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다 맞아. 근데 실생활에서 모습이 빈 거를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모습이 어쨌길래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저기 비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습이 어째서 비었다고 생각하나요? 자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 이유 때문에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진짜면 100% 머물러야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을 해서 뭐를 해서 우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약에 내가 되밟힐 수가 있다. 이러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수행을 해서 이 자리를 되밟힐 수 있다. 이런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한편은 맞고요. 네. 한편은 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니고 수행을 한 사람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틀린 말. 틀리면 어떻게 틀렸나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바탕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바탕이 어떻게 해서 똑같지요? 바탕은 허공성. 허공성. 허공성이란 게 뭔 말이 돼요?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없는 그렇죠. 공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째서 니도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 니도 갖고 나도 같을 수가 있냐. 바퀴벌레 바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탕이 하나죠. 어째서 바탕이 하나? 바퀴벌레 기어가는 바퀴벌레하고 내하고 왜 그 생명이 똑같냐 이 말이죠. 왜서 똑같습니까? 생명이 도대체 어째 생겨 먹었길래 똑같은가? 니하고 내하고 똑같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니하고 내하고 안용수하고 안경이하고 똑같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모습은 지금 다르잖아요. 다른데 니하고 내하고 똑같으려면 어째야 되는 거? 바탕이 같아요. 바탕이 같아요. 바탕이 같다는 말이 그게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말이고 자기한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봐. 안영수 자기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 바탕이 같다는 말이 뭔 말이야? 만약에 모습이 이렇게 있다면은 같을 수가 있나요? 다르죠. 모습이 조그만 10억 조분의 1이라도 있으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는 말은, 같을 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되는 모습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 지금 들어보려고 우리 이때까지 모습 없으면 했지. 모습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우리가 늘 시작하기 전에 해. 이 자리는 모습 없음이야. 모습이 없어. 그래서 안영수, 저기 연단거사님, 김미선 선생님, 청한이, 일심행 전부 꽃 다 뭐? 모습 없는 그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다만 집중을 해 있다? 모습이 있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버렸어. 그래서 그 바탕을 내가 볼 생각도 못하고 또 잊어버렸어. 단지 이것이 뭐라고요? 중생. 근데 지금은 너무 얘기가 커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 모습에서, 이 몸뚱이에서 모습 있음에서 모습 없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에 보면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래. 몸 밖에서 찾으면 어때? 맨날 그놈이 그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모습 있음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모습 없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습 있음 아니면 모습 없음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하고 있거든. 그래서 모습 있음에서 변하고 헛것이요 이것이. 그래서 모습 없는 자리로 되돌아간다. 어제요. 머리에 지진 나나요? 아니, 지금 아니고 모습 없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혼용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 지금 모습 있음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모습 없음. 그럼 오케이. 예. 웃음은 이해가 됐어. 모습 있음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없음은 있음 없음은 있음에 속하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다 또 통칭해서 예. 모습 없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예. 제가 듣기에는 예. 그 모습 있음의 반대 개념의 없음과 예. 모습 없음이라는 개념하고가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예. 오케이. 예. 그러네요. 구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다 구하는 거죠. 예, 그거는 그 모습 있음이라는 개념. 예. 있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안영수 씨는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 따지는 게 아니 따지는 게 내가 좋은 말로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왔다 갔다. 맞아. 제가 듣게 했는데. 예. 섬세하시네. 섬세하시네. 그러니까 논리적이네. 철학과 계통이라서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다 모습이죠. 예, 그렇죠. 있음 없음은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칭해서 다 모습이에요. 구한다 버린다 하는 것도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다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모습 있음에서 모습 없음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모습 있음에 들어앉아 있어서 있음에 들어앉아서 무엇을 찾으러 가냐? 이게 없음을 찾으러 가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없음을 찾으러 가도 있음 속에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공 선생님의 허공 법문, 그 법문이 아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릎을 치거든요. 지금도. 야, 진짜 대단한 법문이다. 짤막하면서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있음과 없음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것만 읽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법문 속에서. 그래서 억년 전, 억년 후 소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냐? 딱 이러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올 수 있죠. 가지고 올 수 있죠. 예, 있음과 없음이 다 있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모든 만물에 다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서. 그것이. 그죠? 그거는 무엇을 매개로 해서, 인연으로 해서 생기고, 무엇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멸이 있는 자리는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하지요? 안영수 씨? 모습이잖아요. 모습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야 되잖아.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생겼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런데 이 모습 없음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인연과 조건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인연과 조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이것은 생멸이 없는 자리예요. 생멸이 없는 자리에서 생멸을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완전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 공문은 생멸이 없는 자리에서 생멸을 놔둔다. 이것이 아주 압권이고 백미라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좋아요. 안심이 되고. 만약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라진다 이러면 너무 그거는 이치에도 안 맞고 너무 아니올시다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 몸이 지금 10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100년 후에 사라지면 그 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나라는 것이 생겨나고 엄마 이제 100년 뒤에 내가 죽었다 이러면 내가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생겼다가 사라지는 내냐? 내라는 것이? 그까짓 그 내라고 해갖고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런 마음 안 드나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뱃속에서 사산하는 애도 있고 태어나다가 1년 안 돼서 죽는 애도 있고 전쟁 나서 죽는 애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애도 있는데 그럼 나는 그런 애들은 뭐 1년짜리네 2년짜리네 그럼 100년 살았으면 100년짜리네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진짜 나라는 것은 생겼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모습 없음, 모습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비명, 명도 아니고 암이도 아닌 자리다.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자리다. 사람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자리다. 이렇게 아주 수많은 방편으로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요. 근데 뭐만 딱 알면 된다? 모습 없음과 모습 있음의 그 본래의 그 뜻을 확연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신다 해도 이것은 이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딱 와닿지요.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